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전공학 20강-1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9장 이상전압인데 9-5절 이상전압 방지 대책까지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118회 1교시 나왔던 문제죠. 자, 피례기 전격전압의 정의, 그 다음에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근데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강의였었죠. 송배전공학 20강인데 22년 1월 19일 날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90회 2교시인데 다음은 전력용 피례기와 관련된 용어다. 각각을 설명을 하라. 그래서 송류, 그 다음에 전격전압, 공칭 방전 전류, 제한전압,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충격 방전 개시전압, 충격비, 방전 내령. 지난 20강에는 여기까지만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충격비하고 이제 방전 내량을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충격비는 충격 방전 개시전압, 뭘로 나눠주냐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의 파고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자, 충격 방전 개시전압하고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의 파고값을 충격비라고 하는데,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으면 좋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으면 좋으니까 충격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전 내량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피례기 쪽으로 뇌격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토트 라인에서는 2.5카, 그 다음에 6종 라인에서는 5카, 그 다음에 154, 345는 10카, 765는 20카 이렇게 되는데 10카, 20카 어마어마한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 열이 발생되겠죠. 그 열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내량이라는 거죠. 견딜 수 있는 용량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문제 3번은 이제 81회 1교시 피례기의 사용 목적과 선정시 고려사항. 자, 위에서는 전격전압 결정시 고려사항이고 피례기 선정시 고려사항이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 피례기 사용 목적은 기본이 뭐겠습니까? 제한전압과 전격전압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피례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정할 때는 고려사항이 뭐겠습니까? 제한전압과 전격전압 관점에서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충격방전 개시전압은 낮아야 되고, 당연히 속류 차단 능력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전압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아야 될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충격비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전 내량도 충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게 이제 선정시 고려사항이다,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실제로 이 피례기에 가해지는 충격파 전압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공지선의 보호율, 그 다음에 보호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22년 1월 19일 유튜브 영상에 5번, 6번, 7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 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에 대해서 한번 몇 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례기 제한전압이 587kV고, 그 다음에 변압기 내습하는 파도 준도가 250kV/마이크로세크고요. 진행파의 전파 속도는 150m/마이크로세크라고 하면, 자, 피례기 설치 개수를 변압기 전방 50m로 하였을 경우에 변압기에 가해지는 충격전압의 크기를 구하고 대책을 서술하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충격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두 가지를 먼저 볼까요? 자, 진행파의 전파 속도가 150m/마이크로세크다. 그러면 자, 150에 m/마이크로세크다. 그러면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50 메타 곱하기 10의 6승
per seco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150에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10의 3승 메타 이렇게 되니까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5만 킬로미터 per second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공선로에서는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가 이제 속도가 되는데 그게 15만으로 줄었죠. 속도가 2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이 전파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LC 분의 1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입실론 S 분의 1, 그 다음에 30 곱하기 10의 5승 메타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뭐냐면 이것의 크기에 의해서 이 전체 값이 얼마로 15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입실론 S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가 되죠. 4가 되니까 2분의 1에 30이니까 그게 1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율이 4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유존 케이블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기름 절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절연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되어 있는 유존 케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대입해 보니까 자,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이렇게 되어 있죠. S가 파도 준도고 L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복 전압해서 이제 반사 투가 되는 이제 이 전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사 투가는 격자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한 번 왕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파고값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립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제한 전압이 얼마냐면 58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파도 준도가 250, 그 다음에 거리가 50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파 속도가 150 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다 환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곱하면 전부 다 이제 KV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735 킬로볼트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753 킬로볼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753 킬로볼트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 587 제한전압이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거긴 하지만 여지간 이걸 750 킬로볼트로 제한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빌값이라고 한다면 3 킬로볼트가 높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750 이하로 제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변압기 가해지는 크기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한전압 자체를 낮춰줘야 되겠죠? 제한전압 자체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손볼 수 있는 것은 250 파도 준도 손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파 속도 손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리를 낮춰주거나 이 제한전압을 낮춰주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이걸 낮춰주는 방법, 2번 거리를 낮춰주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대책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계통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154 계통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154의 제한전압은 460.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뭐 150 메타퍼 마이크로세컨 이건 전파 속도니까 손댈 게 없고요. 2 곱하기 파도 준도가 250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X만큼 얼마만큼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변압기의 절연은 우리가 650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650 걸리지 않고 약 600 정도만 걸려보게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계산을 하게 됐을 때 X값이 얼마 나오냐면 약 40여 메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40m 조금 더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계통에서는 변압기의 절연을 600 정도가 침입파가 충격을 가해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약 40m 이내로만 피레기를 설치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이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이 전파 속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유중 케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 제한전압의 크기를 낮추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낮추는 방법 이 전부 다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 제한전압의 크기를 낮추는 방법
이 제한전압 크기 낮추는 방법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제한전압식을 갖고 와야 되겠죠? 이 제한전압식은 어떻게 됩니까? Z2, Z1, 그 다음에 EZ2에 EI, 그 다음 마이너스 Z2 플러스 Z1에 Z2, Z1 곱, 여기에 IA가 되니까 이 IA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걸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뇌격 방경 전류를 큰 걸 쓰게 되면 이 전체 값이 커지니까 걸리는 제한전압은 작아질 수 있다. 단, 뭘 고려해야 됩니까? IA가 커지게 되면 방전 예량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큰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경제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간 이런 부분까지도 대책의 하나로서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